자, 이제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은 장면이에요. 여기가 167번째 수입니다. 이 현재 이 상황. 여기를 끄는 장면인데 여기서 여기를 딱 끊었어요. 이 끄는 장면에서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미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중국 측이 한국 측에 보내준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바둑TV에서 또 공개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상황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미이팅 선수가 이제 이 농심배는 마지막입니다. 초읽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1분 1회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미이팅 선수가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처음에 마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예, 마우스가 좀 작죠? 여기에 있어요. 착점 여기에 두려고 하다가 여기를 두려고 하다가 순간 여섯, 일곱 하는데 이 마우스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쪽. 처음에 여기에 두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뀐 것인지 또는 착점이 안 눌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영상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여기쯤이 한 여섯, 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이 이 마우스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면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누르는데 이게 뭐 9.7이다, 뭐 9.5다 말이 많아요. 예, 하여튼 9초에서 10초 사이는 확실합니다. 예, 9초에서 10초 사이. 9초에서 10초 사이에 9.7 정도, 9.7이나 9.6이 맞는 것 같아요. 9.7이나 9.6. 여기에 미팅 여기다 갖다 놓는데 착점 소리가 들리긴 해요. 딸깍딸깍딸깍. 근데 실제로 착점이 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착점이 두어지질 않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시간패가 떴어요. 예, 시간패가 떴습니다. 시간패가 떴는데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 뭐 미팅이 이의 제기를 했겠죠. 나는 10초 전에 열이 부르기 전에 착점을 했는데 두어지지가 않았다. 착점이. 이거는 시간패가 아니다. 이의 제기를 중국에서 한 거죠. 이게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한 게 뭐냐면요. 예, 여러분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게 생각보다 복잡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그것도 농심배였어요. 공교롭게도 작년 농심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요. 그 작년 딱 1년 전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게 4시 36분 정도예요, 시간이.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심판이 모였겠죠. 자, 이 농심배는요. 이게 한국 심판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중국 심판이 있습니다. 중국 쪽 심판. 그리고 원래는 일본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박정환 대국 때는 일본 심판이 있었어요. 일본 그래서 한중일이 합의하에 그때 그 당시에 판정을 내렸었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 심판 그리고 중국 아마 당사자 심판일 것 같아요. 양국의 당사자 한국이든 중국이든 또는 만약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두면 중국이랑 일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 명의 당사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한 명이 누구냐면 IGF인가요? IGF 그 국제 바둑 그 협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 중국, 한국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데 올해는 한국이 회장이에요. 한국이 회장국인데 여기 한국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심판이라기보다는 한국 측에서 이거 중재를 결정짓는 세 번째 심판이 돼요. 지금은 국제대회 규정이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국과 중국 시합이니까 한국 심판, 중국 심판, 그리고 나서 그 IGF의 그 중재에 이걸 결정하는 심판 한 명. 그래서 이 농심배는 세 명이 그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 그때 그 비디오 판독을 바로 들어갔는데 한참 걸렸죠. 거의 제 기억에는 1시간 좀 안 걸렸고 1시간은 좀 안 걸렸고 한 50분 정도가 걸렸어요.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 자, 그런데 심판은 시간패다. 심판은 그 시간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중국 측에 통보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강력히 항의를 한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죠. 아마도 박정환 얘기를 당연히 꺼냈을 것 같아요. 박정환 얘기를. 예, 박정환 얘기를 당연히 꺼냈을 것 같고, 그때와 상황이 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거고, 이 한국에서는 이 당시에 제가 현장에 이날 있었는데, 한국 기사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박정환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게 많았어요. 일단 박정환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영상을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환 구단은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미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8에서 9 사이에 계속 착점을 합니다. 예, 여기에 계속. 근데 착점이 안 돼요. 그 영상이 지금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정환은 이게 마우스가 여기서, 그리고 8이었어요. 8과 9 사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미 그 중국 측에서 보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위팅은 여기서 8 하는데도 두지 않고 여기 9하고도 시간이 좀 흐릅니다. 해서 9.6이나 9.7 사이에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착점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예, 이게 뭐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면은 맞겠죠.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0초 전에, 열이 되기 전에 분명히 눌렀다, 착점을. 예,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근데 착점이 안 됩니다. 그 영상을 봐도 확인이 되긴 해요. 예, 확인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제가 일단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시간이 넘어서 이제 신진서 선수도 집에 가고, 퇴근하고, 그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판정이 났냐면 거의 9시가 돼서 판정이 났어요. 9시. 지금 판정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게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또 박정환 건까지 꺼내 들면서, 그때는 제대국 됐는데 왜 이번에는 같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의 의견을 들어보자. 일본 기원의 의견을 들어보자. 한국과 중국이 합의가 안 되니 일본 기원의 의견을 듣고 그걸로 결정을 하자라고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기원에서 제대국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당사자 국가가 아니고 일본 기원에 이제 동을 넘긴 건데, 사실 일본도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 대국의 승자가 일본이랑 두거든요. 일본 기사랑 둡니다. 위정치 아니면 이치리 키료, 2명의 선수 중 1명이랑 둔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제대국이 최고 좋습니다. 제대국이 최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기원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일본에게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연히 제대국, 아니 뭐 당연이라기보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손을 아니죠. 이게 중국 측 손을 들어준 거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일본 측 입장에서는 제대국이 제일 좋죠. 예. 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대국을 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일본에 물어본 게, 일본은 이게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일본도 완전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에 물어보는 게 참 맞는 건지. 자, 어찌됐든 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냐? 일본으로 의견을 듣자 했는데 일본에서 제대국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대국이 났습니다. 이게 심판은 3명이에요. 심판은 3명인데 한국 심판, 중국 심판, 그리고 IGF 그 심판이 있는데, 이 현재 올해 회장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국적이 2명이에요, 심판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판정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만장일치가 난 건지 아마도 2대1이 났겠죠. 그래서 시간패를 선언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항의하다 결국은 이 일본 의견을 듣자로 결론이 나서 일본에서 제대국 의견을 낸 겁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팩트는 이렇고요. 그러면 제대국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 재작년 박정환 판팅이 사건 때를 보시면 어떻게 판정이 났냐면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가 제대국 판정이 나가지고요. 당시에는 이제 박정환 선수가 시간을 넘겼는데 중국 측에서 제대국 신청을 받아들였죠. 결국은 받아들여서 그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인가요? 예, 오전 11시에 대국이 펼쳐지고 그 대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판팅이를 이기고 또 오후에 또 한 번 대국을 합니다. 예, 또 한 번 대국을 해요. 그래서 또 이겼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하루에 두 판을 둡니다. 더블헤더를. 사상 초유의 더블헤더. 근데 2승을 했어요. 2승을 했죠. 기억나시죠, 다들? 자,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결론이 나질 않았고요. 전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정에 나와요. 예, 농심배가 신진서 미팅이 오늘 22일 날 뒀는데 다음날 제대국이에요. 근데 2시입니다. 2시고 그리고 더블헤더가 아니에요. 다음날 둡니다. 다음날. 그리고 원래는 25일 날 원래 대국이 끝나야 되는데 25일 날 대국이 끝나야 되는데 25일 날 대국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전이 여기 쭉 가면 보이시죠? 예, 26일 예, 하루씩 밀렸어요. 일정이 하루씩 밀렸습니다. 하루씩 밀려가지고 더블헤더는 아니고 그냥 일정 자체가 하루씩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진서와 미이팅은 두 판을 두는 겁니다. 두 판을. 예, 신진서와 미이팅은 두 판을 두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박정환은 더블헤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하루씩 밀고 더블헤더가 아닙니다. 더블헤더가 아닌 거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에요. 예, 한국은 지금 신진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진서밖에 없는데 사실 하루에 두 판 둔다는 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협안을 찾았다라고 봐야 될까요?